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내수 동력이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뭐 한 몇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내수 동력이 약해져 있어서 내수가 뭐 거의 뭐 1년, 2년째 계속 소비 같은 경우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9월, 10월 달은 약간 반등을 했는데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시면은 설비 투자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설비 투자라는 것은 수출과 연동돼서 기업들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수출 관련된 부분을 좀 제외하면은 나머지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설, 기성 같은 경우도 9월 달은 거의 마이너스 12%인가 이랬고요.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9월 달 보면 마이너스였고 10월에는 이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보면은 사실은 내수가 계속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수출은 이제 그나마 조금 수출은 괜찮은 편이고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수나 또 수출 업종 중에서 중국 경제와의 이제 경쟁, 중국이 한마디로 과다한 제품을 생산해내면서 이제 주변국에 그걸 싼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무슨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지금 뭐 사실은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시장에 중국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관세 정책 부분이죠. 뭐 이민 정책하고는 우리는 뭐 관계없을 테니까 관세 정책에서 우리나라가 매크로하게 가장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멕시코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나라, 베트남은 직격탄으로 되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우리나라 매크로를 좀 불안하게 만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인구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뭐 인구 이야기는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날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 내수에 있어서 우리가 취약하게 영향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일종의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내수 산업, 물론 이제 내수의 금융업이라든지 다양한 업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소 내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달을 통해서 이제 큰 곳은 괜찮은 곳은 계속 커지게 되고 아닌 곳은 급속하게 쇠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코로나19 때 겨우겨우 이제 유지를 했던 곳이 이제 그 영향을 다시 이제 페이백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구조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